오늘 소개할 사건은 30대 초반 여성분 사건입니다. 자녀가 있어요. 결혼해서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몸도 힘든 상태야. 이분이 어려서 원래 집안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든 결혼생활을 시작하든 부모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작하셨어요. 오히려 본인이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는 입장이야. 근데 배우자 남자분도 그렇게 소득이 높지가 않았어요. 사실 최저시급이 안 됐거든요. 두 분 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. 보세요. 집도 차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. 남편이 소득이 한 180만 원 내외였거든요. 근데 여성분은 출산을 했어. 출산했는데 몸도 너무 힘든데 180 받아가지고 자녀 양육비하고 월세하고 이게 안 된다고요. 집이 없으니까 일단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몸이 힘들어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힘들어도 일을 해야만 돼. 그러니까 애를 일하러 갈 때는 친정이나 시댁에 잠깐 맡겨야 되니까 맡기고 일을 하러 가는 거죠. 식당에서 일하는데 한 150만 원 내외 정도?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. 이제 그 이하로 받으시는 거죠. 다들 아시겠지만 집이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주거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월세를 내든 아니면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내든 간에 주거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자녀가 출산되면 자녀에 대해서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요. 육아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이 집은 애가 또 병치레를 좀 했어요. 건강이 조금 안 좋았어요. 애가 태어났는데. 그래서 병원비 보태주려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아프면 병원비가 어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 병원비까지 보태야 돼. 남편 돈 버는 건 자녀 병원비로 다 써버리고 본인은 힘들지만 억지로 일해서 그 돈으로 간신히 월세 내고 생활비로 쓰고 있는 거죠. 근데 여성분은 남편한테 미안하잖아요. 남편도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 소득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말하기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씩 대출을 받아 쓰기 시작한 거죠. 카드론을 받든지 신용대출을 여성 전용 대출을 좀 받든지 이렇게 해서 대출을 좀 받았는데 그 채무가 이자 내고 돌려막고 이거 빌려서 저거 변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버린 거죠. 이분은 친정엄마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또 그 대출 받고 해서 딸 노릇하려고 거기서 또 좀 떼가지고 어머니한테 용돈도 좀 보내주고 하신 거예요. 그 여성분 얘기하시는 게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자기가 애 보다가 너무 힘들 때는 키즈 카페 앞에 서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했다고 하세요. 들어가면 또 다른 집 애들처럼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돈을 몇만 원 써야 되잖아요. 근데 안 들어가고 혼자 애 보는 날은 안 들어가면 이제 혼자 애 보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키즈 카페 입구 앞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분이 어머니한테 보내드린 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좀 넘었었거든요. 가족 간에 증여한 돈이 되는 거죠. 가족 간에 돈을 줬는데 빌린 돈을 갚았다. 그러면 그래도 좀 양호하죠. 좀 잘 넘어갈 때가 많아요. 어머니가 나한테 이체해준 내역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갚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편파 변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변제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면 좀 넘어가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분처럼 어머니한테 빌린 건 아니고 그냥 생활비로 보태드렸다. 증여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내 재산에 부당한 은닉이나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넘겨준 돈만큼 재산 가치에 반영해라. 즉 변제금을 더 내라. 이렇게 이제 법원이 보정 권고를 내릴 때가 있거든요. 이론상은 맞죠. 내가 내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 돈도 변제 못해서 빚을 탕감해달라고 회생 신청을 하면서 내 부모님한테는 돈을 드리겠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건 맞죠.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소득 내역을 봐도 남편이나 아내나 돈도 얼마 벌지도 못하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여성분 몸도 힘들고 근데 억지로 애 잠깐 맡겨놓고 일하러 다니고 있고 애 아픈 것도 다 증명이 다 됐는데 돈 300만 원 그거 재산 가치에 그거 반영해서 그거 해봤자 변제금 몇 푼 올라가지도 않는 거 대세 지장도 없는데 부득불 그걸 재산에 반영하라고 보정 공고가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결국 반영을 하긴 했어요. 왜냐하면 돈이 300밖에 안 되니까 반영해도 어차피 내야 될 변제금 내는 거니까 대세 지장이 없으니까 반영은 했는데 그 별 지장도 없는 거 반영해가지고 그 변제금 몇만 원 더 받겠다고 참. 내가 빚이 많은데 가족한테 2, 3천만 원씩 이렇게 줘버리고 이러면 문제 삼는 게 맞죠. 근데 이 집은 누가 봐도 돈이 없는 집이잖아요. 결혼 시작할 때도 돈이 없었고 결혼하고 출산하고도 애도 몸도 안 좋고 지금 부부가 소득도 얼마 안 되고 절박한 가정인데 이걸 가지고 그걸 문제 삼겠다고 그걸 보정을 내리는지.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가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았습니다. 여성분이 식당 일을 하는데 150만 원으로 신청 들어갔는데 신청하고 보니까 실제로는 120만 원밖에 안 돼요. 너무 낮은 거야 월급이. 1인 생계비가 117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 120만 원이면 사실상 117만 원 빼면 3만 원 변제하겠다 이 말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인가를 안 내려주거든요. 120만 원이면 직장이 없는 걸로 봐버린다거나 아니면 변제를 더 하라 그래.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월급은 120만 원밖에 안 되고 적긴 하지만 변제금을 조금 더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
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최저시급도 안 되는 너무 적은 월급은 회생이 안 되는데 이분처럼 특수한 상황에 있고 내가 일을 많이 할 수 없고 몸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하면 또 회생이 통과가 되긴 합니다. 이분은 급여가 굉장히 작았지만 통과를 시켰습니다.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부부 합산 소득이 300~400만 원이면 동거할 땐 힘들지 않은데 애 낳으면 힘들어집니다. 두 번째로 내가 소득이 너무 적은데 부모의 도움까지 없다면 결혼 시작하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세 번째는 가족 간 증여한 금액은 소명을 잘 해야 됩니다. 법원에서 문제를 삼습니다. 이상입니다.